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환경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형, 다양한 지형 조건에 따라 인간 생활 모습은 달라진다.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땅의 어떤 모양을 말합니다. 지구 표면의 특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표면적인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산으로 솟아있냐? 아니면은 평평하냐?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있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땅의 모양으로 지구 표면의 특징적인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산지, 평야, 해안, 이렇게 지형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먼저 산지 지형을 볼게요. 해발 고도가 높고, 그래서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 발한다는 것은 뽑았다는 거예요. 뽑을 발. 그리고 높을 곳 정도도. 그러니까 여기 바다 표면에서부터 잰 높이. 그러니까 여기 땅 위치가 해발, 바다에서 얼마나 높이 있냐. 그래서 여기 해발 고도는 500m냐. 해수면 기준으로 측정한 어떤 곳의 높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죠. 산 지역이니까. 인간 생활이 불리하다. 어렵죠. 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는 강원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산비탈을 개간해서 밭농사를 짓게 됩니다. 밭농사, 그리고 목축업, 그리고 임산물을 채취하게 된다. 여기에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나무 같은 거 베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안데스 산지 고산 도시 라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가 바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수크레긴 하지만은 라파스가 가장 큰 도시.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파스는 안데스 산맥 중간쯤에 위치한 고원지대에 있다. 해발 고도가 높다. 그래서 적도에 가깝지만은 시원한 날씨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도에 가깝다고 하면 열대기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으면 이제 변수가 생겨서 굉장히 날씨가 시원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티베트 고원 산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티베트 지역에선 티베트는 북위 31도, 세계도로 보시면은 약간 제주도보다 좀 아래에 있는 좀 더운 지역에 속했는데도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그리고 산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날씨가 좀 시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특징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바로 티베트 산지에서 산 보이죠? 여기에서 자유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티베트 승려들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큰 높은 히말라야 산맥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평야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낮고 지표면이 평평하여 농경에 유리하게 된다. 하천 주변에 형성된 비옥한 평야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하천 주변에 이렇게 평평한 들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김제평야, 뭐 만경평야, 이렇게 평평한 지역을 평야입니다. 뭐 설명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평양은 논으로 이용되는데 하천에 토사가 쌓여서 이제 강이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흙 같은 것이 쌓여서 범람업이 된다. 그래서 강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야 주변에는 사람 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하고 광물도 구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시로서 도시를 만들어서 살기가 굉장히 좋죠.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시 준전에 김포평야, 평택평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주변에도 논산평야, 호남평야가 있어서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안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해자가 바다 해자고 안이라는 것은 언덕안을 말합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바다에 접해 있는 육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육지, 바로 육지인데 바다에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해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안 지역은 바닷가 근처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데 굉장히 좋죠. 양식업, 그리고 해안 지형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교육 증대로 대규모 항구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의 물류를 잡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물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항구 도시들이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총성 없는 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겠지요. 그럼 30...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산업단지 가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역하기 좋잖아요. 배를 통해서 바깥으로 무역하기 좋으니까 이제 여기가 경제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부산이 있죠. 2018년도에 홍콩항을 넘어섰는데요. 동북아 물류 전쟁의 자, 여기 주요 보시면은 항구 바닷가 도시로 근처에 떠오르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가 부산 형성된 걸 알 수 신항만이 있습니다.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그리고 다른 항구 도시는 뭐 홍콩도 홍콩은 중국이라고 있고요. 보기보단 하나의 이게 독립된 굉장히 국가로 큰 볼 수 있는데 높은 건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닷가 중국 정부에서 근처에 홍콩 주변에 1등을 봐야 되겠죠? 1등은 바로 상하이입니다.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대부분 중국의 항구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이 네. 서서 자, 이렇게 해안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3번 인간의 자연 환경 극복과 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 발달로 자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한 경우가 많아진다. 지역 간의 생활 양식의 차이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영상으로 봤다시피 여기는 열대우림 지역인데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똑같죠 뭐. 여기는 한대기후 지역인데 이렇게 똑같이 건물 지어서 생활 양식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아래 보면은 두바이 사막 지역도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는 것과. 두바이에 대해 좀만 더 설명해 드려볼까요? 두바이는 불리한 자연환경 조건을 극복하고 기적을 일궈낸 대표적인 지역이다. 1987년까지만 해도 사막뿐이었던 두바이는 오늘날 고층 건물이 즐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두바이는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었고 828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었다. 세계 최대 쇼핑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가 서울시 강남구 면적보다 넓다는 거다. 야, 굉장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른이 탈 수 있는 게 뭐가 빠니 있지? 보틀이라는 유튜버가 실내에 가서 동물원에 온 것 같아. 아, 오케이. 이거 제 눈인가 진짜 이게 이거? 눈이 있는 거예요. 사막 안에 눈이 있는 거죠. 실내 안에. 진짜 눈이야. 재질이 스틸폼이야 이거. 봅슬레이를 타는 거예요. 놀랍죠? 인간의 기술력. 벌써? 자, 자연환경의 극복과 이용, 과학기술 발달,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위에서 봤다시피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제방과 댐을 건설한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력 발전. 일단 제방이라는 것은 이게 뚝이 제자고 방은 막을 방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뚝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이것이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뚝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홍수 나면 위험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바로 제방입니다. 물이 범람하지 않게 막은 것. 그리고 댐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막아 물을 저장한 곳을 대형 저수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라고 하는데 물을 모아가지고 수력 발전에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나중에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상수도 공급하고 너무 많이 이제 물이 홍수가 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물이 너무 흘러버리면 홍수가 나니까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이 흘려보내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 여기 보시면은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자, 그 다음에는
간척, 갯벌. 그 다음에는 갯벌의 간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갯벌이라는 게 뭐냐? 자, 갯벌이라는 것은 서해안 지역에 썰물 되면 바닷물이 나가고, 밀물이 되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계속 왔다 갔다 변화되는 땅을 갯벌이라고 부른다. 밀물과 썰물 차이가 있는 해안. 그 지역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자라게 된다. 물론 이제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기도 하고 찰흙처럼 굉장히 땅이 물렁물렁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데, 새만금, 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방조제를 건설하게 됐어요. 방조제라고 하는 것은 밀물을 막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여기 땅에 이제 여기 이제 자, 이렇게 방조제를 만들어서 보면 여기 갯벌 지역이에요. 원래는 물이 이제 찰흙처럼 굉장히 이제 흐느적한 그 땅인데, 이제 물을 막아버리면 이제 점점 딱딱한 땅이 되겠죠. 그럼 여기 지역이 농업용지나 뭐 에너지용지, 뭐 주거용지, 뭐 이렇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갯벌 지역이 환경의 보고라고 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뭐 예정대로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간척이라는 것은 뚝을 쌓고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서 새롭게 만든 땅을 간척, 그런 작업을 간척이라고 합니다. 농경지와 주거지로 이용하게 된다. 사막과 극지방은 인간 거주의 불량 환경인데 최근 에너지 자원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극지방 북극에서의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막에서도 사람 살기 편하고. 자, 개념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고산지대, 높은 산지역, 지대는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고산지대, 온화한 기후.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감자나 옥수를 재배하거나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을 길러 생활한다.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에서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 지면의 열기, 습기, 해충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가옥을 고상가옥이라고 한다. 높은 평상을 말합니다. 고상가옥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